사람들은 흔히 누군가 먼저 연락하기를 멈추면 더 이상 마음이 없거나 사람이 변했거나 차갑고 멀어졌거나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연락을 멈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라지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만 애쓰는 관계에 지쳐버렸을 뿐입니다. 이런 행동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하고 천천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랑이나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소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연락하기를 멈추는 깊은 심리학적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방적인 노력으로 인한 감정적 번아웃입니다.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희미해져가는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 늘 당신뿐이었던 적 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인간관계란 원래 이런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노력과 배려, 그리고 감정 노동이 평등하게 나뉘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돌아오는 것 없이 끊임없이 주기만 할 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정의 손익을 따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시간과 관심, 그리고 걱정을 계속해서 내어주는데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때 당신의 뇌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위험이 아니라 감정적인 위험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거창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더 이상 희망차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무겁게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멈춥니다.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시당하거나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소리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쁜 것과 그저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을 줄였음에도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을 때, 아무도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을 때, 나의 침묵이 철저히 외면당할 때, 마치 세상에서 천천히 지워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잠수 이별, 이른바 고스팅 현상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상대의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 텅 빈 침묵을 수많은 질문으로 채웁니다.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기는 했을까? 내가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중요한 사람이었던 이 상황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뒤로 물러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상대를 아끼고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들은 단지 곁에 머무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상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여전히 아픕니다. 결국 끊임없이 다가가던 사람은 뼈아픈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조용히 있는 것보다 훨씬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셋째, 두려움, 불안 또는 감정적 과부하에서 비롯된 회피입니다. 모든 거리감이 무관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불안감, 낮은 자존감 또는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위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는 애착 유형의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연결되기를 갈망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에는 큰 압박을 느낍니다. 감정이 너무 강렬해지면 그들의 신경계는 다가가는 대신 아예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락을 멈추는 것은 항상 의식적인 결정만은 아닙니다.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느니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몸의 반응이며 감정적인 위험을 감수하느니 거리를 두는 신경계의 선택인 것입니다. 겉보기에 넷째,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언어의 부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통 단절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단지 복잡하고 힘든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연락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 지금 너무 벅차, 혼자만의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의존적인 사람으로 보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차라리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숙한 태도도 공정한 방식도 아니지만 그들 나름의 생존 전략입니다. 침묵은 약해진 모습을 들키지 않는 방법이고 말실수를 피하는 방법이며 다시 덮는 법을 모르는 감정의 상자를 열지 않기 위한 방어막이 됩니다. 그들이 물러서는 것이 항상 애정이 식어서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감정을 담아낼 언어가 부족할 뿐입니다. 다섯째,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심리학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뼈아픈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기에 연락을 멈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역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존중받고 연결되어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본능입니다. 어느 순간 억지로 애정을 구걸하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무의미해지고 계속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심을 구걸하는 대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선택합니다. 마음이 돌아오기를 헛되이 기대하는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섭니다. 무리해서 내어주는 대신 조용한 경계선을 긋습니다.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더 이상 그것을 애타게 쫓아다니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기를 멈추었거나 돌려받는 것 없이 너무 많은 마음을 내어주어 지쳐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망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차가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고 연결될 가치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침묵을 선택했다고 해서 당신이 인간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침내 당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항상 당신의 빈자리를 알아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언제나 당신이 다가간 만큼 다가와 주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깊이 교감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삶에 머물게 될 진짜 인연들은 그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깊이 감사하며 당신이 준 만큼 온전하게 마음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의 고요함을 당신만의 안식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에너지를 채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침묵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은 스스로를 선택하는 일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름다우며 너무나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